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잠언 13장 7절입니다. 잠언 13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다른 이가 혹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를 살 때 이 승차감이 있고 하차감이 있답니다. 하차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차감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차를 뭐 편안하게 타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 이 차는 승차감이 좋아. 그런 말 쓰는데 언젠가부터 이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고급차, 비싼 차, 외제차, 막 이런 럭셔리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뭐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 그거를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차감 때문에 비싼 차를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맞춘 개념이 승차감이라면 이건 아마 남에게 맞춘 개념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월세를 살면서 외제차를 몰거나 수입이 뻔한데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뭐 아주 단적인 예일 듯합니다.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이게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남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것이 병적으로 심해질 때는 월세를 살면서 외제차를 몬다든지 자기 수입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고가의 명품을 산다든지 또 명품을 사기 위해 빚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 내가 나를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요, 지금 채널 운영하는 이 채널 운영자도 저도 나도 참 나 자신을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요 근래 많이 합니다. 요 근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무릇 자손 번영의 축복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일본 소설 대망, 장편소설이 대망이라는 장편소설에서 등장하는 문구예요. 문구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뭐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거나 설령 지금 뭐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뭐 시간들, 유년 시절을 보냈든 청년 시절을 보냈든 다 뭔가는 한두 가지 이상씩의 끈앞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정신세계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많이 경험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부한체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지속은 겉과 속의 분열과 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정신세계의 바운더리를 객관적인 시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과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들어가 휘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의 구성원이 막아요. 붙잡아둡니다.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자기 수준에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가까운 관계성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심하게 축소되거나 둘 다 바르지 않죠. 과하게 부풀려진 자아 플러스 과대망상은 진짜 실체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축소된 자아는 고생과 힘듦을 스스로 자처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려던 것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나서요. 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뼈아프게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 인생보다 기술을 배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실속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기술이라 하면은 뭐 미용 기술이 있고 뭐 자동차 정비 등등의 그런 것들. 근데 이 생각의 거품이 낀 사람들이 저것을 못 견딥니다. 그 거품이 심하게 낀 사람일수록 무언가 공부를 해서 높은 학위를 마치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가가 어중뛴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도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현실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또 무시하는 시각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생각의 거품. 이 생각의 거품이 재해지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의 거품들이 제거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자신의 실제 모습에 비해서 기대 심리가 커지고 뭔가 요구하는 거는 많아지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담을 만한 역량도,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제가 하는 일이나 사역이 이런 부분들이 내면 세계의 변화라든지 내면 세계의 성장 또 영적 관점에서 또 신앙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가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 한국의 대학들 중에 한 4분의 3 이상은 싹 다 없애버려야 함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학생들을 유치하고 고등학교들 다니면서 영업을 띱니다. 그러나 결국 도태되어서 뭐 흉물로 전락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강호의 발바닥. 뭐 이름도 참 특이하게 지었는데 아무튼 이 강호의 발바닥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뭐 흉물로 전락한 곳들을 직접 찍어서 보여줍니다. 뭐 유령 건물들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에는 학교 건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흉가같이 되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큰 시각에서 보면은 세계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인구 절벽으로 가죠. 애를 안 낳습니다. 네. 인구 절벽으로. 그리고 뭐 큰 흐름 가운데서 유통의 차원을 볼 때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 다 사고 온라인으로 둘러보고 막 배송해주고 로켓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 저도 언젠가부터 쇼핑을 하러 가질 않아요. 아직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뭔가 이 아울렛 매장을 가서 뭔가를 사고 뭐 아내랑 지안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쇼핑을 하질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뭐 물건을 만져보고 옷을 입어보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떠한 그 인프라 스트럭처가 잘 갖춰지는 거죠. 온라인으로 사고 그러니까는 뭐 매장이 필요 없고 건물이 필요 없고 뭐 이러한 흐름들
아무튼 이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러한 실상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는 인식. 거기에 허름한 학교라도 졸업을 해서 뭐 졸업장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졸업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적인 역량에서는 실제적인 역량보다 더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종의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또 부풀려진 자아나 약간의 과대망상증 같은 것들이 실제로 생각 속의 거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요, 여러분 앞으로 AI와 인공지능이 본격 상용화가 되면은 진짜 안 그래도 어중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데 앞으로는 진짜 어중간한 것들은 싹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또 인공지능 플러스 암호화폐라든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진짜 이유는 극소수의 다 가진 조단위 부자들과 절대 다수의 빈핍한 사람들, 이 둘로 나누기 위함이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물밑에서부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감지 못하는 어떤 물밑에서부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되면은 이미 무언가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빨려가듯이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가겠죠, 흐름이. 이 AI라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AI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현장의 개발자도 제대로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 AI가, 인공지능이 정말 먹지도 졸지도 않고 공부하는 이 AI가 자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또 이것을 쥐는 자에게 돈이 이제 몰릴 것이기에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연구를 합니다. 자, 앞으로 계층도 기업도 사람들도 둘로 쪼개지는 현상으로 갈 텐데 어설프게 사업할 생각보다는 정말로 사업을 정말 잘하는 기업을 알아볼 눈을 키워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실제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퇴출될 듯 싶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그것이 심하죠. 점점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탁구 심판 3급 자격증, 그러니까 탁구 3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지도 못하는데,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돈을 내고 심판 자격증을 신청을 하고 하루 강의를 듣고 이제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효용이 있을까요?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대한체육진흥협회 내에 수많은 스포츠 종목 연맹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격증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이제 94년도였는데요. 이때도 그러했습니다. 이때도.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러한 자격증 장사가 체육계에만 있겠습니까? 미술계 쪽은요, 음악계 쪽은요, 그 외의 다른 분야는요, 실속은 1도 없고, 실속이라고는 진짜 1도 없고, 허세만 늘어납니다. 허세만 늘어나니까 허상만을 쫓아요. 허상만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SNS나 유튜브가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쓸데없이 알게 돼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좀
잠깐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끝까지는 다 안 봤어요. 몇 회 보다가 말았는데 이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데 뭐 명품을 사든지 아니면 좋은 식당을 가든지 하면은 다 자랑질 사진을 올려요. 남편이 무슨 뭐 명품을 사줬네.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식당 가서 뭐 찍고 이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다 자랑을 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댓글 가지고 씩 웃고 뭐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달리는 여러 댓글들에 미소를 짓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이제 삶의 이유라든지 존재의 목적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아주 처참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아주 처참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뭐 아무튼 그래요. 그 실상에 대해서는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질 않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심해질 대로 심해진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정신적 문제나 정신병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뭔가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일들은 더 증가 추세로 갈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SNS든 뭐 인스타든 무얼 먹고 무슨 명품을 샀으든 호캉스를 어디서 지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어쩌다가 젊은 처자가, 그러니까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 자매? 글쎄요. 아무튼 이 젊은 여성이 휴양지에서 호캉스를 보내고 왔다는 사진들을 뭐 어쩌다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궁금했던 것이 왜 올라온 사진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독사진만 있을까? 자기 자신을 찍은 사진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래서 무슨 뭐 인스타 창년이 뭐 스폰서, 인스타 성매매니 이런 말이 이래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대면해서 그것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통과해서 정말 자기 실체를 직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변혁이 일어나고 바뀌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든 자기 자신을 아는 거든 무언가를 정말로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 겉과 속의 괴리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정신 이상적인 상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을수록 남일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남일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는 것. 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을수록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한 30년 전, 30에서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티가 많이 났습니다. 뭐 꾀재재한 옷차림에 실제로 허름한 곳에 살면서 뭐 밥을 구걸한다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이게 겉으로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겉으로는 절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돈만 없어요.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진짜 없는 자도 겉으로 진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있어 보이는데 돈을 쓰도록 잘 돼 있는, 있어 보이는 것이 충족해지도록 잘 세팅되어져 있는 구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있어 보이는데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양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대의 개념으로 재물이 많은 자가 왜 스스로 가난한 체를 할까요? 아마 그것은 냄새 맡고 꼬이는 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SNS를 하거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일절 자랑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고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죠.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또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인생이 바빠서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올리거나 노출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실속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속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에 치중할수록 속이 비어가고, 그리고 보여지는 게 중요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허술해집니다. 빈곤해집니다.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얄팍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라든지 혹은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또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정말로 실속이 가득하고 속이 꽉 차 있는 한 분 한 분, 또 꽉 채워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도 겉으로도 티가 많이 났습니다. 꾀지지한 옷차림이라든지 실제로 안 좋은 곳에 살면서 무엇을 구걸하거나 밥을 구걸하든 돈을 구걸하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티가 안 나는데 돈만 없습니다. 쓸 돈이 없고 먹을 돈이 없고 입을 돈이 없는 이런 경우, 진짜 없는 자도 겉으로는 진짜 티가 안 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진짜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닌 있어 보이는데 돈을 쓰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떠한 상술, 이러한 흐름, 이러한 사상과 생각의 빈곤함에 휘둘린 자들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 진짜 있는 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추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그리고 그 외에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허상을 쫓고 허세에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을 알아보고 실속을 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과하게 축소하거나 자아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지거나 말도 안 되게 또 초라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며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꿔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실속으로 꽉 채우고 알맹이로 꽉 채우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실속 가득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